정적이 흐른다. 분단의 통증에 자연도 침묵으로 신음하는 이 시각. 두동강난 국토의 허리 38선엔 무거운 고요가 깃들었다. 세상과 단절된 운둔의 땅 북한에선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자국과 인민에 대한 자본임에 가장 순간과 결렬한 사람은 사회주의 애국주의 최고의 조형이다. 야야, 네 평바닥 파도 사람이 알아? 아직도 그들은 가난과의 전쟁 중. 북한 대외 선전용 사이트인 우리 민족끼리에선 조선노동당 창가들이 오늘도 세계를 향해 당당히 울려 퍼지고 있다. 내 이제는 다 자란 아이들을 건네고 어느덧 귀민몰이 희어졌건만 지금도 아이 쪽 목소리로 때없이 찾는 어머니가 내게 있어라. 김철,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용서를 구한 시? 북한에서 김철 씨는 말하면 간첩이죠. 김철 하면 어머니 하면 김철 씨,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북한에서 작품 활동을 하다가 한국으로 온 망명 북한 작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김철을 북한 시문학의 대표 주자라고 한다. 김철은 1933년 함경북도 성진 김책시에서 태어났다. 선천적인 시적 재능을 타고난 김철은 복잡다단한 북한 현대사에 휩쓸려 사연 많은 인생을 살아온 천재 시인이자 곡절 많은 시인이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일자 그는 17살에 의영군으로 입대했고 이듬해인 1951년에 조선노동당에 입당한다. 전쟁이 끝나자 김철은 전문 작가 학원에 들어가 문학 수업을 받으면서 더는 쓰지 못한 시로 문단에 데뷔한다. 군복단추. 포연에 거슬린 병사 외투 걸치고 잠든 아기 품에 안은 병사. 잠에서 깨어난 갓난아기 엄마 품 더듬으며 군복단추 빨적에 군복 입은 사나이 엄마 될 순 없을까. 명시지어 짧은 단시 속에 북한의 비참상을 그대로 녹여냈으니까요. 그래서도 문제가 됐던 거죠. 북한에서는 7월 27일은 정전일이 아니라 전승기념일로 기념하고 있잖아요. 전승일로. 그런데 당연히 전승의 기쁨이 넘쳐나야 될 김철이 군복단추에서는 전승의 기쁨이 아니라 전쟁이 비참함만 부각돼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됐습니다. 대축 같은 사람이었죠. 자기가 옳다고 하면 누구의 말도 듣질 않았습니다. 주장이 상당히 강했는데 고쳐라 당에서 몇 번 지시를 해도 말동풍이었어요. 결국 지켰죠. 설상가상이었다. 그 무렵 러시아 군인 출신 아버지와 한국 독립군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러시아 혼혈 여성과 사랑에 빠지게 된 김철은 작가 동맹으로부터 여성을 선택할 건지 당증을 선택할 건지 양자택일을 권유받게 되지만 그가 선택한 건 사랑이었다. 당증을 바치는 순간 조선노동당에서 출당되었고 당원 자격이 박탈되는 순간 작가라는 직업도 잃게 된다. 그를 기다리는 건 수천 척 지하 막장이었고 펜대를 쥐었던 그의 손엔 묵직한 해머가 들려졌다. 시인에서 광부로 근 20여 년을 보냈던 김철은 급격히 건강이 악화된다. 문학적인 소신을 지켜 아름다운 사랑을 지켜 20여 년을 광부로 묵묵히 살아온 그에게 있어서
마음을 흔든 건 자식이었다. 광산에서 태어나 성인이 된 아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광부가 되었다. 아버지의 출신 성분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짓는 제일 중요한 기준인 북한에서 그의 아들이 광부가 되는 건 예상된 일이었다. 고된 노동에 지쳐 파김치가 되어 집에 돌아와 밥도 먹지 못한 채 시체처럼 바닥에 쓰러져 잠든 아들의 모습에서 김철은 난생 처음 극도의 좌절감을 맞게 된다. 문학적 소신이라는 게 대체 뭐기에, 그 잘난 사랑이 대체 뭐기에 이토록 자식에게 이런 불행을 감수해야 한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김철의 혼신을 뒤흔들었다. 어두운 밤, 등잔불 밑에서 김철은 잠든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로 시를 써내려간다. 그날은 김철이 작가로서의 양심을 버리고 시를 쓴 첫날 밤이었다. 당과 수령에 대한 속죄의 의미로, 반성의 의미로 쓴 이 시를 가지고 김철은 작가 동맹에 있는 선후배들을 찾아가지만 반당 분자로 낙인 찍힌 김철의 시를 문학재에 다시 싣는다는 건 그들도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다. 결국 김철은 그 시를 품고 김정일이 있는 집무실 근처에서 몇 날 며칠을 기다리다가 허름한 행색의 그가 유명 시인이었던 김철임을 알아본 한 호위 군관에 의해 간신히 그 시를 김정일에게 올리게 된다. 시를 본 김정일은 그 속에 담긴 시인의 철저한 반성을 아주 감동적으로 느꼈다고 한다. 김철이 이 시를 쓴 때는 1979년이었지만 이 시가 발표된 건 1985년에 제작된 북한 영화 보증에서다. 용서하시라 어머니시여. 무명천으로 통바지 해주었다고 투정질을 하며 어머니의 속을 태우던 이 아들을 용서하시라. 용서하시라 선생님이시여. 화학 숙제도 제대로 안 해오고 대수 공식도 외우지 않아 선생님의 애를 배우던 이 제자를 선생님이시여 용서하시라. 그러나 용서하지 마시라 조국이여. 징역의 길에서 내 주저하며 순간이나마 생명의 귀중함을 생각한다면 하여 나의 가슴을 겨눈 적의 탄알이 현우의 가슴을 뚫게 된다면 절대로 용서하지 마시라. 허나 나는 그대의 아들, 내 혈전장에 용맹하리니 잊지 마시라. 내 최후의 돌격선에서 깃발 들고 나아가다 쓰러져 영영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해도 조국이여 부디 나를 잊지 마시라. 대적 같은 시인이 작가의 양심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처절한 현실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신이 과거에 대한 반성문? 당에서 쓰라는 대로 시를 쓰지 않고 그냥 당중도 다 버리고 사랑만을 쫓았던 자신에 대한 반성문. 통절함이 느껴진 거죠. 20여 년이 그 고난의 그 시기를 거쳐서 그는 결국 꺾였습니다. 김정일은 김철의 반성을 높이 평가해 그의 가족들을 평양으로 올려오도록 지시하였고 북한 고위층들이 사는 평양시 보통강구역 류경동에 위치한 40층 고급 아파트를 직접 선물해 주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북한 최고의 대학인 김일성 종합대학 어문학부에 입학시켜 시인인 아버지의 뒤를 이어 영원히 당을 노래하는 시인으로 자라도록 해주었다. 얼마 후 김정일은 자신이 직접 김철 시인의 입당 보증인이 되어 그를 다시 조선노동당에 입당시켜 주었고 20여 년간의 당 생활 공백들을 메워주도록 조치를 취해 주었다. 그제야 김철은 너무도 철없었던 자신의 지난기간 과오들을 오일 속에 통감하며 치고 어루만지는 김정일의 배려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다. 이렇게 되어 조선노동당을 노래하는 김철 시인의 칭송의 son가가 탄생하게 되었고 그것이 오늘날 모든 북한 인민들에게 달달달 외우도록 하고 있는 서정시 어머니인 것이다. 20여 년간의 광부 생활을 하던 그 어느 날 갑자기 평양으로 불러 올려오고 또
고급 아파트까지 선물해주고 아들까지 아버지 뒤를 이어 훌륭한 시인이 되라며 김성성합대학 어문학부에 입학까지 시켜주니까 완전히 심장이 멎어버리는 것 같았을 겁니다. 그 충격을 그대로 담은 것이 그 북한에서 그 유명한 어머니 시입니다. 그 세상에서 가장 친근한 존재였던 어머니라는 말에 조선노동당을 디졸브시켜가지고 그래서 당에 대한 충성도를 극대화시킨 거죠. 작가로서의 김철이 그 생은 바로 이때부터 죽었다고 봐야 정확할 것입니다. 파우스트가 악마와 자기 영혼을 바꾼 것처럼 김철 시인은 김정일과 거래를 했던 거죠. 이제는 다 자란 아이들을 거느리고 어느덧 귀민머리 휘어졌건만 지금도 아이적 목소리로 때없이 찾는 어머니가 내게 있어라. 기쁠 때도 어머니, 괴로울 때도 어머니, 방지어도 꾸짖어도 달려가 안기며 1000배까지 소원을 다하려고 잊을 뻔한 잘못까지 다 말하는 이 어머니 없이는 나는 못 살아. 나의 인생의 시작도 끝도 그 품에만 있는 조선노동당이여, 하늘가에 흩어지고 땅에 묻힌다 해도 나는 다시 그대 품에 돌아올 그대의 아들. 그대의 정겨운 시선, 살뜰한 손길에 몸을 맡기고 나는 영원히 아이적 목소리로 부르고 또 부르리라. 어머니 없이는 나는 못 살아. 조선노동당을 칭송하는 송가문학으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만을 위한 세뇌 칭송의 찬가 문학으로 거듭나고 있는 북한 시문학은 인간 본연의 개성적 자유가 어떻게 물리적으로 길들어지는가를 김철의 시 어머니를 통해 절절히 말해주고 있다. 시인은 시로 용서를 빌고 소설가는 소설로서 북한의 정치체제를 찬양하는 여기에 북한 문인들의 유일한 생존이 담보되어 있음을 김철 시인의 파란만장한 인생사는 말해주고 있다.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란 이 세상 가장 친근한 이름에 조선노동당을 디졸브함으로써 정치 사상적 효과를 극대화한 시 어머니는 재능 있는 한 시인으로 하여금 북한 사회에서 시인의 인생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험난한 길인지를 의미 깊게 시사해주고 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진 시인일지라도 정치 사상성을 배제하는 순간 어떤 가혹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지, 시인의 자유로운 개성이 정치 권력 앞에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김철 시인의 눈물겨운 굴욕사는 말해주고 있다. 언제면 내 고향 북녘 땅에도 자유의 시문화가 만발할 것인지 한숨 속에 간절히 갈망해보는 지금 이 순간이다.